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분을 모두 눌러놓았고 유럽 또한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또 눌림이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 미국은 오늘도 폭등을 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미국 증시를 이렇게 목숨 걸고 당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2가 있었죠. 25bp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장기 채권은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고 달러는 박살이 났으며 미국 국채는 급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썸네일을 좀 과격하게 만들었지만 그냥 갖다 붙인 말이 아니에요. 트레이더라면 꼭 보아야 될 영화 하나가 있죠. 이 로그 트레이더. 23년 전 영화지만 명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검색한 거 보여드릴까요? 요건데 어떤 걸 보실 수 있냐면 이 지금 상황이 사이맥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그 일본 니케이 선물에 대해서 스트레들 매도를 하고 지수가 떨어지면 그냥 사단이 나는 상황이에요. 자, 이 명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 시세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얘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러자 여기서 결심하죠. 네, 영혼을 팔기로 결심한 겁니다. 영혼을 근저당 걸고 자, 그리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막 시세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올라가요. 980 잠깐 이렇게 영혼을 근저당 걸어놓고 시세를 땡겨놓고 나서 오케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통을 머리다 부으면서 영혼을 되찾고 있죠. 이게 엄청난 명장면인데, 왜냐면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이 느낌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거는 정말 명작이에요. 나중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정말 명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부터 가죠. 바로 아시아 세션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그 폭도 얼마 크지 않았어요. 또한 이 초반 30분 동안 외국인이 나름 선물을 5천억 가까이 매수해서 지수를 땡기려 했는데 현물 매도가 조심스럽게 쌓이기 시작했죠. 양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무너졌어요. 오늘로써 월, 화, 수, 목 모두 음봉이 만들어져서 주봉, 음봉을 기록 중인데 야간 선물은 2포인트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누구 코에 붙일 수준은 아니죠. 결국 외국인들은 롱포를 어쩔 수 없이 줄였고요. 장마감 무렵에는 미결이 3,000계약이나 줄어들면서 이번 9월물 들어서 선물 350포인트까지 오버슈팅 됐던 것을 사실상 모두 반납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포지션을 누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장중에 위클리 옵션 매매 동향을 보면 갭 상승이 나온 초반에는 기관들이 열심히 품매도를 쳤으나 시장이 탄력받지 못해서 콜옵션도 함께 눌리죠. 그래서 결국에 343선으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쌓인 위클리 콜옵션은 만기 다음날 콜옵션이 폭발하면서 콜옵션 자체가 워낙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를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먼슬리 옵션 또한 5주차 옵션이죠. 그래서 굳이 방향성을 위나 아래로 잡지 않고 풋옵션 미결도 얼마 증가하지 않는 등 한 주를 그냥 보너스로 보낸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선물 베이시스는 어제 비해서 살아났는데요. 9월이 미결 제약정 시작점이 27만 2천 계약이에요. 현재는 27만 7천 계약. 그래서 어디로든지 방향성이 살아난 수익 형태로 금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선물 거래량이나 옵션 거래량 모두 부진한 하루여서 특별히 더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럽에서 22가 있었고 미국 세션에서는 콜 감마 스퀴즈가 연일 일어났죠.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가 FOMC 이벤트를 콜옵션 롱감마를 질러대며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세션 오전장이 눌림 등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강보합 출발 후 조심스럽게 눌리기 시작했어요. 유럽도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지라 미국 증시처럼 롱감마 스퀴즈를 기대한 쪽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상승한 논리와 유럽이 상승하고 있는 논리는 서로 다르죠. 어제는 광산주가 올라서 지수를 받쳤는데 그게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인덱스 맞추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오전장에 에르메스가 눌린 등 옵션 만기를 앞둔 그냥 인덱스 정렬이 이어졌어요. 뉴스 플로우야
뭐 ECB의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경고로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는 뉴스를 참고만 해야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시니어 트레이더들과 토론을 하면서 맥을 짚어야 돼요. 20이 앞두고 증시는 오전장에만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즉 콜옵션만 살짝 눌러놓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푸시 시세를 냈거나 그런 거 없었고요. 자, 25pp 금리 인상 발표 후 채권 시장이 반전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지수도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강하게 벗기는 그런 강세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옵션 만기 때문에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4370포인트, 이거는 유로스탁스 지수예요. 전고점을 향해서 그냥 피닉을 준비한 정도,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미국과 유럽은 분명히 다르게 미국은 스퀴즈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은 그런 거 없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채권시장과 통화시장, 상품시장 할 얘기 많습니다. 우선 22 이벤트가 유럽 세션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으니까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볼게요. 전일 시장의 흐름은 25pp 이상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무슨 무빙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죠.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골드가 줄줄줄 밀리기 시작하면서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채 또한 FOMC 기자회견 이후로 반등이 나온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시아 세션에서 왜 이러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골드 같은 경우에 이 하락한 게 5월 마지막 주부터 거의 3주 동안 계속해서 1950달러 부근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걸 아시아 세션 전자거래에서 스탑로스를 시키니까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밀릴 만큼 밀린 상황에서 유럽 시장이 시작되고 밤 9시 10분경 ECB가 25pp 인상을 발표했죠. 재밌는 것은 이때 골드가 추가로 언더슈팅 나오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FOMC에서 파월이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호키시한 발언을 했지만 잘 뜯어보면 시장을 열심히 마사지해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라가르디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위원이 25pp 인상에 동의했지만 스킵이나 퍼즈 또한 생각 안 해봤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 7월도 무조건 25pp 인상할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려 했는데 채권 시장은 오히려 기자회견 내내 계속해서 쇼커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골드도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 채권은 신규 실업 수상청 건수가 전주와 동일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그냥 채권 매수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트레이더의 수급으로 기자회견 끝나고도 거의 빠지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시장은 FOMC 이벤트나 ECB 이벤트 모두 채권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 25pp 인상했다고 해서 채권이 지속적으로 부러지고 골드가 나가리 되고 이럴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숏스퀴즈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달러 바스켓이 제법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ECB 때문에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이 비달러 바스켓 내 약세를 보였는데 25pp 인상 발표 이후 꾸준하게 유로화가 숏스퀴즈가 들어오면서 6월이 저점권에서 크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지달러 등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도 초강세를 보였고 덕분에 원자재들도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기름은 아시아 세션 오전장까지만 해도 추가로 눌림이 나오면서 68.14달러까지 내렸는데요. 하지만 오후 2시 이후로 중국이 경기 부양 뉴스가 유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세션에서는 좀처럼 반등이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기름 옵션 만기가 하루 지난 상황이라서 옵션 프리미엄이 빵빵하죠. 또 전일 70달러에서 68달러대까지 눌리면서 기름 양 옵션 프리미엄도 폭발해인 상황이라서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름을 올려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미국 세션 들어서 증시가 초강세 보이고 또 비달러 바스켓이 폭등하자 기름도 상승으로 전환해서 장중 저가 대비 4%가 상승했고 어쨌든 70달러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기름 주식은 얼마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68달러 선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 농산물이 강력한 상승을 했어요. 옥수수도 4%대 오르고 소맥도 5% 상승했는데요. 이 월물이 교체되면서 슬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천연가스도 최근 네덜란드 천연가스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는 얼마 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비달러 바스켓 강세로 천연가스 재고 발표 전까지 제법 오르고 있던 상황에서 재고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9%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자재가 오른다면 그게 뭐 중국 이슈가 됐던 무슨 이슈가 됐던 오른다면 또다시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증시가 어떻게 반영할까요?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겠지만 유럽 증시는 오늘 오전장에 내릴 때는 변동성이 오히려 하락했다가 오후장에 반등할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락시킬 생각은 없지만 만기 이후를 유럽도 조심스럽게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명이 대전투가 있었던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자, 제가 그림도 준비했는데요. 자, 미국 지수 선물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조금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전일 FOMC 이벤트 이후로 강력한 쇼스퀴즈를 내면서 지수가 종가 고가가 갔었죠. 근데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줄줄줄 밀리기 시작하더니 유럽 세션 들어서도 밀리면서 거의 뭐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1%를 밀어버렸어요. 게다가 22 이전부터 유럽 증시가 눌리면서 22 이후에 채권 시장이나 상품 시장은 강한 반등을 한 반면 유럽 증시 반등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어요. 자,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가 선물이 하락했는데 왜 멘붕에 빠지냐?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거 그림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잘 나오나요? 예.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주가가 하락하면 선물 매도자들은 이익이 납니다. 오른쪽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나고요. 자, 그런데 이 숏 포지션이 평균 단가가 워낙 낮아서 즉 잔뜩 물려있기 때문에 이미 큰 손실이 나인 상태예요. 이 포지션을 이번 월물에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차월물로 롤오버를 할 것인가를 놓고서 지난주부터 전쟁 준비가 시작됐었죠. 트레이더들은 콜옵션 간말을 살려서 상당수를 이번 월물에 청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간말을 살리려고 하면 극외 가격 콜옵션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많은 수량을 매수하면 된대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게 원래의 숏 포지션인데 주가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만 이익이 나는 것인데 도저히 이번 만기까지 하락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뭐 AI 내려스피가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말이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이 선물 매도 포지션 내에 콜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해요. 자, 콜옵션을 매수하면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이 선물 매도의 포지션이 손실이 제한되는 모습을 바뀌어요. 이거를 신세틱 풋옵션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합성품 매수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익이 나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주가가 오르면 더 이상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사실 이거는 다 아시는 구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면 해지가 아니에요. 옵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이것만이 아니라 콜옵션에서 롱간말을 잡으려는 거예요. 즉 합성 풋옵션으로 전환할 수준이 콜옵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콜옵션을 이른바 영혼을 바쳐서 매수할 계획을 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죠. 이 세 번째 그림처럼 여기다 콜옵션을 1단위만 사면 이렇게 됐는데 여러 단위를 행사가 걸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콜옵션이 아니라 합성품 매수가 아니라 스트랭글 매수로 바뀝니다. 자, 이제는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주가가 오르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공짜가 아니죠. 만기가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콜옵션 매수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네 번째 그림 볼까요? 네. 요만큼이 이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 비용을 지불한 게 만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게 쑥쑥 내려가죠. 시간 가치 감소 효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화요일에 이 생각보다 주가가 못 오르니까 영혼을 다해서 콜옵션을 더 쳐지르게 되죠. 자, 이게 3일이래요. 하루 지났는데 제대로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풋옵션이 콜옵션 프리미엄 녹아버린 겁니다. 그럼 더 산 거예요, 막 여기서. 자, 그러니까 수요일에 코럴 감마가 이제는 살아났죠. 그래서 유럽 마감 때까지 지수를 쫙 끌어올렸는데 FOMC 이벤트로 지수가 급락하게 돼요. 이러니 닉 리슨이 그 생수통을 머리에다 퍼붓고 영혼을 잠깐 근저당 걸어놓고 또 콜옵션을 매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FOMC 때는 어쨌든 다 종가 고가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22에서 유럽 증시가 또 눌리는 거예요. 미국 증시도 미국 지수 선물을 마이너스 1% 갭다운.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어떻게 되냐면, 그, 세타가 지금 쫙 빠지는 거죠. 이거 완전 붙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이 프리미엄이 다 녹아서 그동안에 롱감마를 잡으려고 콜옵션 매수한 게 다 휴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쇼 포지션을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놓은 데다가 이제는 올라가서 이익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익 나게 하는 그런 스트랭글로 전환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다 날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얘네들한테 콜옵션을 매도한 마켓 메이커들도 후달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콜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이 휴지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기 결제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오늘도 갭 다운이 나오니까 트레이더들은 차라리 휴지가 된 옵션, 휴지고 뭐고 간에 지구 끝까지 당겨보자 라고 또 롱을 잡았는데 이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갭 다운이 나온 상황에서 이놈들이 또 콜옵션을 사니까 야 이거 싸게 콜옵션 팔았다가는 진짜 저 세상 가겠구나 싶어서 결국에는 자신있게 못 팔고 지수가 빠르게 갭을 메우러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펀더멘털과 전혀 관계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6월물 S&P 지수는 빠르게 올라서 4,400포인트 올랐죠. 그리고 6월물 나스닥 선물은 15,000포인트를 되게 빨리 회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콜옵션이 저가 대비 400% 이상 시세가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측편으로 완전히 갔다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지수가 S&P가 4,350대에서 그 4,400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50포인트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얼마 이 프리미엄 날린 걸 생각하면 얼마 못 오른 거죠. 자, 그런데 그 얘네들이 유럽 마감 이후에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콜옵션을 더 지릅니다. 요건데요. 새벽 2시에 또 질러요. 그래서 옵션을 계속 지르다 보니까 이 3시 반부터는 본격적인 이 2시 반부터군요. 콜 감마 스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4시에 S&P 6월물이 4,441포인트를 터치할 때까지 장중에 콜옵션이 저점 대비 20배씩 시세가 나게 돼요. 자, 즉 여기서는 손익분기점이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50포인트 올라갈 때 어떤 식이 나냐면 선물이 원래 한 계약당 100포인트 손실 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콜옵션 외가격이 10포인트짜리 샀는데 이게 20배 이익이 났다. 그럼 200포인트 이익이 나죠. 그러면 손실을 100포인트 손실 난 걸 다 까고도 100포인트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은 10포인트에다가 콜옵션을 매도했는데 20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콜옵션을 팔아제낀 마켓 메이커들은 선물 매수를 하든지 현물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지수 상승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사활을 건 혈투가 벌어지면서 중기 장기 변동성이 조금씩 바닥을 치면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얘도 더 이상 변동성 안 빠지고 오르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마켓 메이커들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상승을 추적하지만 이러한 콜옵션 환매 수요가 사라질 경우 차월물에서는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변동성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까면서 차월물 콜옵션 또한 스마일이 생긴 것도 변동성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어요. 개별 종목을 보면 어도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스퀴즈가 날 만한 신고가 종목들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기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3%밖에 안 올랐는데 3%나 올랐는데 그 주식은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런데 비해서 금융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 굴뚝 냄새 나는 주식들도 상당수 반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이 정도면 장대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가 갭상승 크게 나온다. 그러면 뭐 달리 손댈 일이 없겠지만 어중간한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등가격이나 가까운 외가격으로 콜옵션을 넉넉히 매수해서 추가 상승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9월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저는 여전히 하락 방향으로 더 열려있다라고 보지만 해외 시장과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상승은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이나 이머징 ETF가 꽤 많은 상승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시장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 증시는 월, 화, 수, 목 연속 양봉이 나온 반면 우리 시장은 화, 수, 목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해외 증시가 옵션 만기주에 숏스퀴즈가 나면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주요 원자재가 강하게 반등하고 또 비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을 무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채권 매수 포지션 계속 홀딩 중이고요. 나스닥 9월물은 장중에 2개 추가 매도했는데 손절했어요. 나스닥 9월물 숏 포지션 3개는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장중에 신규로 매도를 늘리는데 왜 자꾸 손절을 하냐? 이거는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이익 나면 크게 홀딩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추세 하락이 시작을 못 찾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났으면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손실 나면 장중에 진입한 거는 장중 청산으로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입니다. 골드는 22 이후 장중 눌림을 모두 만회하고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매수분은 1971달러 선에서 모두 청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채권 롱이랑 골드 매수는 사실상 비슷한 델타를 갖고 있다고 보고 포지션 줄인 거예요. 시장은 옵션 만기주에 지금 콜옵션 롱감마 그리고 숏스퀴즈에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거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요. 이거 굉장히 좋은, 자주 안 나오는 일이거든요. 자, 이런 살벌한 시장에서 숟가락 잘못 올려나갔다가는 특히 장중에 콜옵션이 10배, 20배 이런 거 나는 거 보면서 아, 나 또 숟가락 얹어볼까?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죠. 불필요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어요. 아울러 토요일 새벽에 나올 CFTC의 S&P 순투기적 포지션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향성을 잡아도 되니까 이번 옵션 만기만큼은 최대한 참으면서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